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주화부TV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자산 버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시장에 버블이 형성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 주식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주요 종목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산 시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채권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주식 시장이 있고, 부동산 시장이 있죠. 그러면 거품은 어떻게 형성됐는지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입니다. 미국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미 국채 수익률이 꾸준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자, 최근에 얘가 2% 그리고 3%를 넘어가면서 나스닥 시장에 특히나 나스닥 기술주에다가 굉장히 충격을 많이 줬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고달픈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현재 얘가 3% 찍고 살짝 넘어왔다가 지금 현재 2.88포인트에 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얘가 왜 3포인트를 넘어갔다가 또 이렇게 2포인트로 내려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지 그 이유는 바로 이 흐름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2018년도 10월 달에 지금 고점을 3.2포인트를 지금 찍고 지금 현재 위치가 그 언저리까지 와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기술적 지표에서는 직전 고점 영역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우측에 보시는 월봉 차트에서 보시면 더 확연히 보여요. 자, 여기가 지난 2018년 10월 달에 고점이었고요. 지금 여기 보면 현재 그 위치까지 비슷한 위치까지 와 있죠. 그러면 뭐 기술적 지표상으로서도 여기 보면은 뭐 심플 크로스, 그것이 나왔기 때문에 심플 크로스에서는 직전 고점에서는 일단 저항을 받게 된다라는 게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얘는 당분간 결국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지연정 당장 바로는 못 올라가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 현재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치고 올라가기는 힘든 위치에 있고요. 조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주제는 버블이었는데요. 자, 채권 시장의 버블. 바로 지금 보시는 그림은 뭐냐면요. 미 국채 가격입니다. 자, 미 국채 가격은 미 국채 수익률하고 서로 상반되는 반대 그래프인데요. 얘를 보면은 얘도 지금 직전 저점까지 내려와 있죠. 자, 지금 흐름을 보면은 여기 고점 저점에서 이만큼 올랐지 않습니까? 올라서 2020년도 그때 저금리 제로금리 상태에 내려갔다가 그러면은 여기 제로금리 상태에서는 채권 가격은 고점을 찍은 거죠. 여기서 한동안 계속 고점을 형성하고 여기서 어느 정도 버블이 형성되었겠죠. 가격적인 버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버블이 또 차츰차츰 꺼지면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직전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채권 시장의 버블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유튜브인지 TV상에서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많이들 얘기하시죠. 채권 시장의 버블은 해소가 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누가 봐도 지금 그렇게 그 정도 보이죠. 자, 그 다음은요. 자, 주식 시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의 관심은 주식 아닙니까? 자, 오늘 재밌는 걸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이 뭘까요? 나스닥 차트 인거스 맞고요. 자, 언제부터냐면, 자, 여기가 지금 2020년도 3월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선언 이후에 주식이 폭락해서 지금 나스닥 지수가 6,861포인트까지 마지막 이 바닥점을 형성했던 그 지점입니다. 그때부터 출발해서 이제 쭉 급하게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약 1년하고도 거의 한 7개월 가까이 1년 7개월 가까이 지금 쭉 상승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요. 오름폭을 한번 보시죠. 오름폭. 자, 다들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실 때 상승폭을 얘기하세요. 상승률 몇 퍼센트 올랐고 지금 고점 대비 뭐 30% 빠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지금 가장 저점은 약 6,861포인트 정도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요. 자, 그로부터
쭉 올라와서 언제까지 꼭지를 쳤냐면요. 2021년 11월 달에 지금 꼭지를 쳤어요. 그때 지수가 바로 16,000포인트, 16,070포인트 정도 꼭지를 형성하고 자, 지금 조정받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현재 위치, 제가 이 그림 그린 거는 지난 주말에 지금 그렸는데요. 자, 지금 저점 종가 기준으로 일봉 차트인데요. 종가 기준으로 지금 체크가 됐던 게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이때 지수 11,367포인트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11,000포인트 정도라고 생각하면요. 자, 이때 한번 제가 빨간 줄 그렸을 때 그림 한번 보십시오. 9,210포인트가 올랐어요. 상승률은 134%가 올랐고요. 많이 올랐죠. 자, 그러면 이 9,210포인트가 올랐는데 지금 현재 꼭지 치고 내려왔을 때 하락률은 29.2%지만 하락폭을 보면요. 4,700포인트 정도 내려왔어요. 9,200포인트와 4,700포인트 이 두 개를 한번 놓고 보면 어떨까요? 뭔가 숫자가 보이시나요? 네. 계산하기 힘드시죠? 그래서 제가 계산해 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빨간색으로 한번 쳐볼게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는 진폭이 9,200만큼 올랐어요. 그 다음에 그거의 절반이 얼마냐면요. 딱 나누기 2 해보면 4,605입니다. 지금 그런데 작년 11월 달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내려온 그 수치만 보면 4,705포인트예요. 거의 비슷하죠. 그렇다는 것은 자, 진짜 완전 바닥에서 완전 고점까지 최근에 완전 고점까지 올라왔다가 거기서 지금 딱 절반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여기서 이만큼 100만큼 올랐다면 거기서 지금 50만큼 빠진 겁니다. 그러면 딱 절반만큼 내려왔죠. 여기에 지금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오름폭의 절반을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캐치해낼 수 있다면요. 버블이 과연 아직도 버블 상태인가? 자, 지금 올라갈 때는 제로금리와 QE를 통해서 확 치고 올라갔죠. 그 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금리 인상과 QT를 통해서 내려오죠. 서로 반대 요소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고민해 볼 게, 자, 지금 요 위에서 절반이나 빠지면서 거품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품이 꼈겠죠. 여기서 수많은 제로금리와 이제 QE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면 여기서는 분명히 거품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 거품이 계속 물고 가면 어디선가 뻥 터지겠죠. 그걸 방지하려고 물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물가를 잡기 위한 그런 선제 조치도 지금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차피 다 원인이에요. 그것을 결국은 이 거품 해소 과정인데 거품 해소 과정이 반은 해소가 됐단 말이죠. 여기서 지금 더 내려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내려간다면요. 여기서 이만큼 살려놓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 돌고 있는 M2 증가율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M2 증가율은 여전히 풍부해요. 그리고 QT를 양적 축소를 지금 진행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 돈은 많이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QT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의 돈은 아직 풍부하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요. 기업의 실적입니다. 분기 실적이 거의 끝나가죠. 근데 어떻습니까? 실적이 다 괜찮죠. 특히나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약 73%인가요? 그 정도 기업들은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의 특히나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이 지금 이때 2019년도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훨씬 상승해 있어요. 주가도 상승했지만 실적 또한 계속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중요하고요. 금리 인상과 QT를 하고는 있지만 아직 금리 인상은 초입 단계죠. 이제 2번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는 1%죠. 0.75에서 1%를 지금 형성하고 있어요. 자, 금리 1%에서 경제 위기 지금까지 온 적 없습니다.
금리가 고금리 상태에서 항상 경제 위축이 왔고요. 지금 이렇게 달랑 2번 올리고 이 상태에서 경기 위축이 오지는 않습니다. 뭐 나중에 고금리 상태가 되면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은 경기가 이제 위축되기 시작하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지금 시장은 너무 멀리 걱정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포 심리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면은 굉장히 강한 지금 공포 지수로 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심리적인 거. 자, 그렇지만은 기업의 실적은 양호하고요. 73% 이상의 기업들이 서프라이즈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풍부한 자금은 여전히 M2 증가율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의 가격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폭의 절반 가까이 지금 조정을 줬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상식전에서 생각해도 버블은 어떻게 됐다고요? 버블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밑에 구간은 뭘까요? 이 밑에 구간은 다분히 과매도 구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펀더멘탈로 생각해봐도 실적이 이만큼 좋은데 여기서 상승폭의 절반 이하로 내려가면은 이거는 과매도 구간으로 보지 이게 버블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제가 새로운 또 재밌는 법칙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자, 그림을 미리 하나 그렸는데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주 재밌는 그림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발견한 건데요. 이거 발견한 거는 거의 한 7, 8년 전에 제가 발견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렇게 어떤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을 했을 때, 급하게 하락을 했을 때, 그때 반등을 주면은 어디까지 반등을 주냐면 그 절반, 하락폭의 절반만큼 반등을 준다라는 50% 법칙이 제가 만든 법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어떤 매크로적인 분석이 아니라 이건 제가 통계를 통해 가지고 찾아낸 법칙입니다. 자, 이 50% 반등 법칙은요, 지금 최근에 나스닥 지금 보시는 게 최근에 나스닥 지수였습니다. 자, 지금 작년 2021년 11월 달 그때 꼭지치고 쭉 빠졌을 때 최근에 3월 달에 급반등을 한번 했죠. 그러면 그걸 한번 계산해 보면요. 이것도 희한하게 잘 맞았습니다. 자, 꼭지 좀 쳤던 게 16,070포인트였어요. 지금 작년 11월부터 쭉 빠져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면요. 3월 직전까지 12,587포인트까지 내려왔어요. 3,500포인트까지 정도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급하게 반등을 줬는데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14,600포인트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반등 폭은 2,050포인트 정도, 2,040포인트 정도 됩니다. 그러면 3,500포인트 그리고 2,40포인트 거의 비등비등하죠. 그래서 딱 50% 뭐 산수처럼 딱 떨어지진 않아요. 여기 보면은 어떤 여러 가지 오버슈팅도 있을 수 있고요. 심리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바웃하게 대략적으로 비슷한 수치는 약 절반 가까이 반등한다는 게 최근에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크게 제가 그려봤더니 방금 보셨던 이 그림이 나온 겁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거는 단기적인 흐름을 보신 거고 지금 더 큰 그림 팬데믹 이후에 경기 사이클까지도 고려해서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큰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오름폭의 절반 가까이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것을 월가의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이 부분을 감안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오는 뉴스상의 얘기들이 이제는 빠질 만큼 빠졌다. 월스트리트 기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가 뉴스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뉴스들을 보면 저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시작됐어요.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각들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저가 매수에 나서야 된다. 이제는 주식을 조금씩 포트폴리오에 다시 채워 넣어야 된다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바웃하게 이 반이나 빠졌기 때문에 거품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그리고 요 아래로
이제 더 추락하는 이 영역은 펀더멘털 상으로도 지금 좀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그분들도 생각을 하시나 봐요.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요. 주식시장 버블은 해소 국면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2021년도에는요. 2020년 4월부터 정확하게는 3월 17일부터죠. 자, 이때부터 강하게 올라갔죠. 다들 이때 큰 수익을 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때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적 조건이 있었어요. 금리, 제로금리였죠. 그리고 QE를 통해서 굉장히 시장에 돈을 많이 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을 뿌렸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직접 주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 지원금 받아서 생활비로 쓴 게 아니라 주식을 매수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이런 지원금도 들어가고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돈 풀기 해서 그 돈도 들어가고 금리는 제로금리였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났던 게 뭐였습니까? 금융장세가 나타났죠. 다양한 주식들이 올라가죠. 웬만한 주식들은 다 올라갑니다. 그 장세가 바로 이렇게 진행됐었는데 지금은 뭐죠? 지금은 이거 아닙니다. 금리는 올리고 있죠. 반대로 금리는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환경이 안 되고 QE도 끝나고 지금 QT로 갔죠. 사람들이 정부 지원금은 이제 거의 다 썼겠죠. 거품 해소 과정에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심리도 굉장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은 극도의 공포, 극공포 상태로 가 있어요. 그러면 투자 심리도 위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반등을 준다고 했을 때 그때처럼 앞전 2020년, 21년처럼 강하게 급반등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더 따져볼게요. 자, 지금 올해는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는 언제 있냐면요, 11월 8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는 평균 S&P 500 기준으로요, 평균 조정폭이 마이너스 17%의 변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통계 수치고요. 거의 1930년대부터 통계를 냈던가 그래요. 그래서 이 통계 수치를 보면은 마이너스 17%의 조정이 있었다. 평균입니다. 그러면 나스닥은 좀 더 강했겠죠. 마이너스 23%인가 그래요. 자, 이렇게 변동을 주고 준 거는 좋은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는 회복을 했다입니다. 그럼 언제 회복을 했는데? 라는 것은 그때그때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간 선거가 있는 11월 8일 이전, 그러면 9월, 10월 이 정도 되면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요? 곧 중간 선거가 있을 것이고 그게 끝나면은 정치적인 폴리티컬 사이클은 자 마무리가 되니까 미리 선점하려고 하는 매수 세력들이 미리 들어오겠죠. 뿐만 아니라 9월, 10월은 뭐죠? 실적 발표입니다. 각 기업들이 3분기 실적 발표가 10월 달에 있죠. 그렇다면 미리 실적 좋은 기업들은 9월 달부터 매수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9월부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인플레이션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자나깨나 인플레이션이 걱정이고 그것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중요한 게 미국의 핵심 물가지수, 근원 물가지수, 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꺾여 있죠. 자, 지금 5월에 발표한 수치 그리고 4월에 발표한 수치 둘 다 지금 정점에 이르고 살짝 꺾어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두 번 갖고는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퀘스천을 던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근원 PCE 지수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5월 달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울기가 좀 꺾어져 있죠. 이것도 꺾어졌습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살짝 지금 조정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다음에 정말로 연속성을 가지느냐 라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일시적으로 한두 달 이렇게 조정을 받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안정권에 들어가는지, 계속 이렇게 안정권에 인플레이션이 조정 양상을 보이는지, 이게 시장에서는 지금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6월달, 앞으로 이제 6월달 발표가 될 거고 7월달 발표가 되겠죠. 이때 인플레이션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7월 금리 인상도 지금 예상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지금 누구나 다 알듯이 6월이든 7월이든 빅스테 0.5%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름폭의 절반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8월달은 FMC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달, 7월달 두 번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 남았는데, 자, 8월달 없고 그 다음에 바로 9월이 되겠죠. 9월 되면은 중간선거에 대해서 다들 기대치가 또 나오는 시기가 되고, 그래서 지금은 바닥 다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바웃하게 대략적인 시간이 지금 앞으로 6월, 7월, 8월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른 유튜버라든지 전문가들이 나와서 3에서 4개월 정도는 조정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취합해 보니까 대략 비슷해지죠. 지금 3에서 4개월 정도 지나면은 8 또는 9월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비슷해져요. 아마 그분들도 이런 요소들을 가미해서 3, 4개월이라고 얘기를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든 아무튼 그럼 3, 4개월 3, 4개월 정도는 더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또 궁금증이 생기는 게, 자, 조정이면 무조건 하락하냐? 3개월 동안 더 하락하면은 지금 이 지수에서 한참 얼마나 더 빠져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그죠? 자, 지금 조정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락으로 조정받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조정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 있고요, 가격 조정이 있습니다. 자, 기간 조정은요, 가격 하락폭이 없이 일정한 폭을 두고 이렇게 횡보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격 조정은요, 말 그대로 가격을 하락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격 조정이 이미 나타났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폭의 절반이나 지금 빠졌어요. 그러면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이하는 뭐라고요? 과매도 구간. 그러면 지금 남은 거는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은 조그마한 박스권을 그리면서 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언제까지? 중간선거가 있는, 그리고 중간선거 앞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조정도 지켜봐야 되겠고요. 금리 인상 7월까지 할 테니까, 그러면 어바웃하게 8월 9월 되면은 어느 정도 한숨 돌리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기술적 신호로 분석을 해봐도 이 3에서 4개월 기간 조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어떤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거를 지금부터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